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문 멘토입니다. 네, 오늘 11월 16일 월요일장인데요. 자, 오늘 아침부터 좀 힘든 시장이 또 진행됐습니다. 이강문 멘토님. 네. 왜 이렇게 힘들까요? 네, 시장. 아무래도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불안한 뉴스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파리에 또 테러가 있다 보니까 네. 시장이 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요즘은 호재보다는 계속 악재만 돌출되는 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악재가 있다는 건 그만큼 나중에는 악재가 또 소멸되면서 주가 또 올라가는 흐름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악재 이후에는 분명히 좋은 장이 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현재 시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1.129% 하락한 1947.74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내외 불확실성이 하락세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대내외, 즉 국내 쪽에서는 대규모 또 시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해외 쪽에서 본다면 프랑스 파리의 또 테러 사건, 이로 인해서 한 1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되었다라는 소식이 주말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월요일장 우리나라 시장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하방으로 밀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하지만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의 조금씩은 회복을 보이고 있는 그런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수급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기관들은 462억 원의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은 1815억 원의 매도입니다. 기관보다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장이고요. 개인들은 현재 1260억 원 홀로 매수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개인들뿐이 없는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2.3% 정도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 어느 정도의 상승폭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126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대차 현재 1.6% 정도, 약 2,500원 정도 상승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0.81%, 시장 대비했을 때는 소폭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3,000원 정도 하락한 13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1.07% 하락 중입니다. 다음 화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차는 오늘 상승인데요. 현대모비스는 0.4% 소폭 약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차는 현대차와 같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 자체가 크진 않은 모습이죠. 약 300원 정도 오른 5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0.52% 정도 소폭 플러스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생명 각각 1.7% 그리고 4.13% 하락폭이 좀 크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 화면도 역시 파란물이 많습니다. 네이버가 1.4%대 하락하면서 59만 7천 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신한지주는 2.01% 역시 하락세입니다. LG화학은 1.84%, 약 5,500원 정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홀로 또 강세입니다. 0.86% 정도,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했을 때는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삼성 SDS 1.82% 정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잠깐 이제 차트 한번 흐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오늘 일봉상으로 본다면 시장이 참 많이 꺾여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희망을 좀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지만 좀 큰 흐름상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봉상의 흐름도 역시 흐름이 좀 꺾여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월봉상의 흐름을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옆으로 좀 넓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흐름 자체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올라갈 때 흐름 자체를 하나의 파동으로 일단 보고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대응을 해본다면 이번에 50%점 포인트 자리를 보게 된다면 1903포인트 정도 요 자리가 일단 되고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1903포인트 정도 부근 1903포인트가 아니고 1953포인트 정도 이 자리대가 현재로서 잠시만요. 지금 지수대가 조금은
잘 안 보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1943포인트네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3포인트대 부근에서 한번 지지를 받아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위쪽에 대한, 상승 방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한번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코스닥 지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현재 지금 코스닥은 661포인트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다소 낙폭과대를 했던 부분들을 좀 만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코스피와 양시장 모두 다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주체를 흘러가고 있었던 이 시장 수급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장 초반 때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후반 때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폭을 좀 줄여나가는지 장 후반 때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후는 최근에 시장 거래량을 계속 지켜본다라면은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이 지수의 하방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한번 675포인트대에서 심리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는요, 지금 수급도 뚜렷한 방향성을 못 보이고 있는데, 일단 660포인트대 계속해서 지지 확인이 되고 차후에 675포인트대 돌아설 때 외국인들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 하여금 이 수급을 진행되고 있는지 시가총액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이 모두 다 음봉 그리고 또 조정세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상승세 유도해줬던 이 셀트리온과 카카오톡은 일단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정이 되었었던 CJ ENM 오늘은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판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움직임들이 좀 강했었는데 오늘은 이 바이오 종목군들 안에서 혼조세의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코미팜,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 일단은 이 상반되는 모습들 개별적인 호재가 더해지는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바이오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본다라면은 항암제, 항의약품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좀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에 가까이 했을 되면서 이 엔터테인먼트처럼 이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대표적인 이 로엔이라는 종목은 조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후에 개별적인 이슈가 좀 강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확실성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이슈가 좀 가까이 있는 종목군들은 투자 심리가 좀 모여지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컨텐츠 관련해서 컴투스 이 보합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 기술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따르고 있는데요.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별적인 종목군들 움직임도 강하게 연출되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월요일장 지수 출발 이 주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장 초반 때 이미 선 조정 출발을 했습니다. 뭐 파리의 테러 사건이라든지 지난 우리 국내 이 노동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우선 이 파리의 테러로 해서 이 전체적인 관광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축소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신흥국 입장에서 이런 이 관광 수요랑 혹은 또 이제 소비 관련된 밀접하게 진행되는데, 앞으로 이 세계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 관광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좀 줄을 수 있다는 얘기로 소비 위축으로 좀 시장이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상황 보신다라면 660포인트대를 그래도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양봉에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월봉선에서 이 15개월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15개월 이평선을 계속 지지해준다면 충분히 675포인트대까지 도약 가능하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도약되고 난 다음에 외국인의 수급 전환도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 분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이 어렵게 느껴지고 있지만은 개별적인 호재의 종목군들 찾아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이라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짧게 이슈 하나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평양에 전격적으로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는 첫 방문입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방문을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한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골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테마성 종목들이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 오늘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이 관련주로서 묶여있는 종목들인데요. 바로 보성 파워텍, 그리고 CCS, 그리고 한창, 우진플레임, 에너지 솔루션, 휘닉스 소재. 이게 별로 이제 전반적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성을
조금이나마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하게 올라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테마니까요. 일단 이 점 간단하게 좀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에 앞서서요. 전화번호 공지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문자 상담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화면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자, 지금 바텍 매수가 24,500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바텍이라는 종목이란다면은 의료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인데요. 차후에 계속해서 이 US케어에 대한 시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과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사회의 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따라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4,000원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가 36,600원대인데 일단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 트렌드를 잘 잡아가신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도 지금 수익 구간 크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보다 더 큰 수익을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시장을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꾸준한 이 시장의 고성장 종목군들을 편입해서 큰 수익 얻어내고 계십니다. 최근 고가 거래 가격대가 43,000원대 가격대인데요. 사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만성질환 환자가 많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US케어 원격 진료 이와 같이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안에서 바텍도 이 치과 쪽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S케어 시장은 계속해서 고성장을 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중국 시장까지 진출을 가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실적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최근의 시장의 조정에 따라서 조정권이 나왔지만요. 충분히 큰 추세 트렌드를 따라 본다라면 여기저기 우상향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차적으로 가격대를 지난 연 고점이었던 43,000원대를 돌파해서 45,000원 선까지 한번 가격적으로 두드림을 보시기 바라겠고요. 추가적인 이 상승세가 유지된다라면 5만원 선까지도 도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적정 가격의 밸류에이션을 보기보다는요, 이 시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이 15,700원이시고요. 그 다음에 매수 비중이 15%네요. 자, 15,700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손실 중이시고, 15,700원짜리면, 손실폭 자체가 아직은 크지 않아요. 현재 14,100원.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 한국정보통신이 2%대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의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11%까지 한번 올라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가 회복에 거의 근접했을 때 주가 다시 한번 좀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자, 현재 시점에서 일단 보게 된다면요. 한국정보통신은 기본적으로 이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 매수 가격 대비했을 때 조금은 이제 늘어져 있지만,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현재 거래량이 300%나 일단 동반이 됐어요. 아직 장 마감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밑에서부터 봤을 때는 거래가 조금씩 이제 위쪽으로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중국의 이제 알리페이가 KT 컨소시엄과 손을 잡고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런 이제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 지금 한국정보통신의 경우에는 KT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오늘 시장에, 오늘 종목 주가의 상승에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제공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현 시점에서 당연히 보이겠죠. 일단 실적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13%대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지금부터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해드린다면요.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한번 쏘아 올렸을 때 2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2만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일단 전화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준비된 또 문자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공테크 매수가 6,600원입니다. 일단 비중이 30% 가지고 계신데 가격 대비해서는 조정이 좀 크게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 시공테크뿐만 아니라 이 시공테크와 연관되어 있던 기업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 10월 15일 날 시공테크가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주가 차트를 바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날 이 시공테크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에 있는 회사 몇몇 군들 그리고 또 시공테크와 같이 이 박물관이라든지 혹은 전시에 관련해서 이런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기업들이 큰 상승이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뉴스를 살펴보신다면요, 인천 지역에 한국판 디즈니랜드를 좀 설립한다라는 추진력 있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 이야기 이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바로 이날 이후에 바로 이 디즈니랜드 사실 무근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실망감을 보였던 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이 뉴스가 나올 때에도 시공테크가 주도주 역할을 하진 못했는데 후발주 성향에서 따라온 종목이 실망감을 더해지면서 주가 하락을 더 키웠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때 가격대보다는 크게 밀려있는 상태이고요. 이 가격에서 좀 더 반등을 기대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 인천 지역에서 다시 이 관련 이 컨소시엄이 좀 진행돼야지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으로 해서 시공테크가 이 자리를 탈피하려면요, 시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방향성을 이 턴어라운드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슈적인 부분들을 기대를 한다라면은 아직까지는 그 뉴스가 현실화되지 않아서 좀 더 이 연말에 그리고 내년에 예산안을 통해서 이 인천에 새로운 디즈니랜드 유치가 가능한지 이 뉴스를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대응이 제일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지난 전 저점을 만들었던 5,800원대 회복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자리에서 가격 지지를 만든다라면 5,500원 이탈한다면 과감하게 좀 비중을 줄이고 다시 한번 이슈적인 모멘텀을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소견으로 드린다라면 디즈니랜드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테마파크를 다시 한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연말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이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뉴스를 보고 이 디즈니 관련된 종목군들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네. 쌍수로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목소리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되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 들리는데요? 네, 목소리 들리세요? 네네. 자, TV 소리를 줄이세요. 네네. 네, TV 소리 줄이세요. 네네. 네, 전화 목소리 들리십니까? 목소리 안 들리세요? 어머니? 자, TV로 듣지 마시고 전화로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SK 네트워크인데요.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네, 7,300원에 20%고요. 네. 그게 며칠 전에도 상담을 한번 했었는데, 네. 면세점 관련 말고도 중국에 계약이 체결돼서, 네. 8,000원까지는 갈 것이라고 해서 그걸 믿고 있었는데, 네. 그게 연세점에서 탈락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네요.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중장기를 본다 그래도 팔아야 매도를 해야만 되는 건지 궁금했어요. 네. 일단 상담을 받으셨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네. 자, 일단 면세점 사업에 이번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SK 네트워크가.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면세점과 관련해서 이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이 면세점 사업에 진출을 하고, 이번에 이제 면세점 사업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사업권을 반납한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최근에 올라갔던 게 없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늘, 면세점 사업권을 이제 반납했다는 이유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린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왔던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빠진 거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장에서는. 특히 오늘장 시장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그 SK 네트워크스에 이렇게 이제 투매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7,300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언제쯤 매수하신 거세요? 이게 한 1년 전 이상에 11,100원에 조금 매수를 하고, 네. 또 이제
또 괜찮다 싶어서 요 근래에 6,620원에 또 추가 네. 매수를 해서 네. 거기서 이제 평균적으로 나온 단가가 지금 7,300원이에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좀 뭐냐면 매수 비중이 20%신데 그 전에 이제 면세점 사업권 취득과 관련해서 좀 조금은 시장에서 장난질이 있었습니다. 미리 이제 그 공개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작전 세력들이 이제 너무나 이제 여기저기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20% 지금 떨어진 구간, 오늘장은 또 월요일장이고, 투매가 발생되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그냥 파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는 이제 SK 네트워크스에 지금, 디스카운트 요인은 분명히 한번 이뤄진 거고요. 네. 이제부터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SK 네트워크스가 기존에 이제 사업 분야에서 실적을 못 내던 그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위치에서 그런데도 네. 주가는 자꾸 떨어졌었는데 그렇죠. 조금 올라가더니 네. 시장이 사실 지금은 좀 정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어머니 보시더라도.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는 해요. 시장이 좀 비정상적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된 거예요. 지금 보면은 거의 언제적의 주가 흐름입니까? 이게 지금 2008년도에 거의 최저점 부근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네. 거기를 지금 그마저도 깨고 있어요. 2008년도는 미국에서 그렇게 큰 위기가 왔고, 우리나라도 정말 어려울 때였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과도한 주가의 하락이 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당장 파실 필요는 없고요. 네. 주가가 회복세는 분명히 보여줄 거예요. 이 갭을 메우러 분명히 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7,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까지 올라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파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크게 밀린다라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아마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버티시고 가셔야 되겠죠. 시간적인 부분에서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입찰에 대한 어떤 그 결과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SK 네트워크스가 사업권을 반납을 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예상 자체를 모르고 네 그렇게 이제 발생이 됐던 그런 이슈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밀린 가운데서 어느 정도 저점은 분명히 확인되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말씀드렸잖아요. 2008년도의 금융위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장이 지금은 비정상이지만 네, 다시 한번 정상화 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궁금한 건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많이 빠졌다고 이제 그렇게 가정한다 하면 네. 이것이 시장이 제대로 열린다 그러면 SK 네트워크스에 대한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보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종목들이요. 네. 시장에서 호재보다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긴 한데. 그리고 SK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지금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반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면세점 사업이 사실 앞으로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그러니까요. 진짜 사업 말고도 다른 데서는 조금 희망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SK 네트워크스는 그 기업 자체로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만약에 더 밀려 내려가서 바닥권이 거의 확인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매수를 추가로 또 바닥권이 확인되면은 추가 매수 시점도 분명히 보셔야죠. 그 시점은. 그래서 중장기를 본다 그러면 조금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위쪽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위쪽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어머니, 올지는 지금 다음에 지금 대기하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7,000원 목표가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예, 저 웹진 35,000원에 30%. 네, 웹젠 35,000원에 30%. 예. 일단 최근에 웹젠 소식들이 좋다가도 나쁘다가도 참 투자자분들이 정신없게 만든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좀 큰 폭의 하락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실적이 안 좋다던데. 네, 오늘 저도 이제 뉴스를 확인해 보겠는데요. 오늘 대체로 뉴스가 실적 기대보다 떨어졌다라는 뉴스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의 분위기가 아니라 투매의 분위기로 진행되었어요.
네. 사실은 저도 참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면은 답답하게 느껴지게 되는데, 일단 주가가 그림 안에서도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답답한데, 이 뉴스를 더 보여드리는 이유가요. 일단 시청자님도 화면을 통해서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가 모두 다 이 목표가를 하회하는, 목표가를 좀 낮추는 그런 리포트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오늘 나온 뉴스 이전에, 그 이전의 뉴스를 본다라면요. 일단 사상 최대 실적에 경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최근까지 기대 심리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 최대 실적에 맞게끔 오늘 뉴스로, 오늘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기대치를 많이 높여놓고 난 다음에 부합되는 실적이 나왔는데, 그래도 기대치보다 더 높은 실적이 나오기를 바랬다라는 식으로 뉴스 해석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이 앞으로 이 3분기 실적은 잘 나왔지만 4분기 실적은 하회할 수 있다라는 이런 뉴스도 아니고, 똑같은 3분기 뉴스를 가지고 실적을 발표하고 나니 실망스럽다는 얘기로 전환되는 뉴스인데, 이런 뉴스만 통하고 또 리포트만 봤을 때는 투자자로 하여금 상당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사실은 좋았다가도 또 반전시키는 뉴스이기도 한데요.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일단 3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되는 순간에는 조금 주가가 좀 기대치와 움직임이 좀 다르게 움직인다라면은 좀 빠르게 대응했어야 되지 않나, 그 점이 좀 아쉬워요. 그럼 이제 회복이 언제쯤 될까요? 일단은 웹제는 이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치 하회하는 모습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4분기는 더 잘 나와야 돼요. 그쵸? 그리고 일단 저는 이 웹젠,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머물렀던 이 가격대를 지지를 벗어났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는 투매적인 분위기가 더 동도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요, 이 주가가 빨리 회복된다면, 저는 하루 이틀 만에 그래도 26,000원대까지는 복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까지 이틀여 동안에 26,000원을 빠르게 회복을 못한다면요, 과감하게 비중을 일단 줄여놓았다가 차후에 4분기 실적을 두고 다시 한번 시장의 컨센서스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아예 주가 흐름과 함께 비중을 채워가거나 단가 조절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뉴스와 함께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제가 혹시 네. 이 26,000원이 오면은 네. 그때 제가 현금이 있으니까 매수 단가를 낮추는 건 어때요? 이틀 만에 빨리 결정하는 건 좀 아쉬울 것 같고요. 예. 일단 비중을 줄이느냐 마느냐 결정을 이틀여 동안에 26,000원을 좀 기준으로 잡고 가시고요. 차후에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쇼크를 좀 벗어나고 난 다음 주가가 좀 안정화되면은 그때부터 단가 조절 위해서 저한테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벌써 시간이 2시 56분입니다.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현재 1.44% 하락한 1944.8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현재 코스피 대외 내외적인 악재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 현재 수급도 같이 보도록 하죠. 수급입니다. 현재 개인들이 1,321억 원, 12억 원 여전히 매수세고요. 기관들은 422억 원, 역시 매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2,000억 가까이, 즉 1,970억대 매도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2.9%대나 지금 하락 중입니다. 아까 확인했던 시점보다 조금 더 하락세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대차는 1.28% 플러스 흐름, 그리고 한국전력은 650원 정도 오른 모습입니다. 자,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각각 2%대 그리고 1.87%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0.2% 정도 지금 하락 흐름이고요. 자, 기아차가 0.18% 소폭 오름세 아직까지 유지 중입니다. SK하이닉스 1.77%대 역시 하락 중. 아메리카시픽이 0.65%대 소폭 플러스 흐름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이 현재 3,500원 내린 10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예상체결지수 확인해봤고요. 다음은 코스닥 예상체결지수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은 665포인트대를
660포인트대를 지켜주는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예상 체결 효과는 658포인트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장 후반대에 반등을 좀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 안에서 이 주가를 좀 더 내리는 모습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상도 바라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줄곧 매도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대에 기관이 매도폭을 줄이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반대로 외국인은 매도폭을 키우면서 지수가 좀 더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이 시장의 조정 하락이 진행되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하락하는 모습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바이오 관련된 이 셀트리온 비롯해서 다른 메디톡스까지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종목군들이 선전이 좋았는데 오늘은 조정되는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메드 그리고 코미팜 그리고 코롱생명과학이 그래도 몇몇의 이 개별주 바이오 종목군들이 항암제라든지 항생제에 관련된 이슈가 더해지면서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의 무게가 좀 무겁다 보니까 좀처럼 큰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군들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화면 안에서 이 컴투스에 대한 홈보합세를 보았는데 지금은 하락 반전되면서 좀 하락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시장에 무게가 있었지만은 시가총액 이외에도 개별주의 호재가 되었던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점을 좀 참고한다면은 내일자리까지는 좀 더 지수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이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좀 힘든 장이 연출이 됐는데요. 일단 장 마감 상황, 현재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몇 포인트에서 마감됐는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거래소 시장의 마감 포인트를 잠깐 확인해 보면요. 포인트가 지금 나왔나요? 현재 1942.85포인트에 마감이 됐네요. 마지막에 조금 더 눌려서 1942.85포인트 약 1.54포인트 정도 하락한 53%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시장 하락폭을 좀 하락폭을 좀 돌려내나 싶더니 다시 한번 하락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꺾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자, 코스닥 시장 마지막 포인트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역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1.69포인트 정도 하락한 659.22포인트에서 최종적으로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오늘 참 월요일 무거운 장 출발이었는데요. 장 출발부터 시작해서 후반까지 하락폭을 아직까지 견뎌내지 못하고 하락세가 좀 크게 연출이 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간단하게 특징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자, 오늘 좀 크게 한번 밀렸던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장중에 하락폭을 보니까 오늘 거의 20%나 하락세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던 이유를 보게 된다면, 일단 대규모 적자 소식과 함께 분식 회계에 대한 감사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하락폭이 장 초반에 20%대나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하락폭을 좀 축소시키긴 했지만 올해 이제 세전 순손실이 6조 6천억 원 정도. 자,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제가 이제 꾸준하게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우려스럽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이 때 됩니다. 이게 이제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제 시작했을 때가 대우조선해양이 먼저 시작을 하고 다른 조선주로 전이가 됐듯이 이번 그 대우조선해양 사건이 다른 기업들 쪽으로 이제 분포가 되지 않기를 일단 바라고요. 이게 좀 분포가 된다면 조선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 투자하시는데 꼭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상반된 종목이 있었습니다. 하나케미칼이었는데요. 자, 하나케미칼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나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그 이유, 이렇게 상반된 그런 모습인데 결국은 실적이었어요. 자, 올해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 오름세를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11%대까지 올라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기업의 세부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이제 태양광 사업 부분도 어느 정도 실적 선방을 해주는 가운데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강한 상승률이 나왔던 거고요. 일단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가능성, 태양광 부분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하나케미칼의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입니다. 자, 한진해운, 현대상선. 오늘 역시 주가에 거의 급락입니다. 이건 거의 폭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진해운이 무려 16.15%나 지금 하락세로 마감이 됐고요. 자, 현대상선의 경우에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10%대 역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그동안 정부 쪽에서의 강제적인 합병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왔었지만 결국 이를 부인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합병에 대한 어떤 가능성, 시나리오가 다시 한번 점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상선 지금 현재 신용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크펀드, 즉 부실 채권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결국은 현대상선과 지금 한진해운을 강제적으로라도 합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일단 나오고 있다는 부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더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특징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문영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KC 그린 홀딩스요. KC 그린 홀딩스요? 네.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네, 12,000원 정도고요. 네. 20%요. 20%. 20%요? 12,000원. 예. 12,000원에 20%. 자, 일단 지금 역시 이제 손실 중이신데요. 자, 매수하신 지가 좀 되신 것 같아요. 네, 좀 됐어요. 네, 지금 보니까 5월달, 6월달 또는 이제 4월달 정도, 네, 그 시점인 것 같은데, 사실 KC 그린 홀딩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지금 빠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간까지 다 버티신 거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밀려버리니까 지금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KC 그린 홀딩스를 사신 거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샀었거든요. 사셨어요? 그때는 조금, 이익을 보고 나섰는데, 보통 타회사, 인간회사에서도 그걸 추진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믿고 좀 샀었는데요. 네. 지금 예. KC 그린 홀딩스는 이제 자회사 KC 코트레 이제 중국 법인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 이게 이제 중국 쪽에서 지난해도 그렇고 이제 올해도 분명히 발생이 될 텐데, 스모그, 이제 중국 베이징 스모그 사태 아시죠? 스모그. 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실 중국이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KC 그린 홀딩스 한 종목밖에 없거든요. 국내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KC 그린 홀딩스가 아마 추천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이유에 대해서 잠깐 확인해 보면요. 공시정보 잠깐 보면은 오늘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악재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호재였습니다. 첫 번째 악재는 뭐였냐면 바로 실적이었어요. 이번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7%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8% 감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분명히 악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 수주에 대한 소식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16일 창원 에너텍하고 475억 원 규모의 소강로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KC 그린 홀딩스는요, 그동안 중국 쪽에서 KC 코트레 법인 자체의 그 실적, 이게 적자가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에 발목을 잡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 쪽에 대한 판로가 일단 뚫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로서 분명히 앞으로 부각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기업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제 시작일 거예요. 아마. 지금은 빠졌지만 3분기 실적 리스크가 없어졌죠.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겨울철, 이제 건조한 날씨에 미세먼지 불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황사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러면 다시 한번 테마를 타기 시작할 겁니다. KC 그린 홀딩스가.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파실 필요 없고요.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고요. 사실 12,000원 정도의 그 주가 흐름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세를 탈 때 12,000원 넘어설 때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예. 아시겠어요? 한번 타기 지금, 시작하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네. 왜냐면 중국 테마주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 테마가 이제 불 수 있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12,000원 정도 이제 시간적인 투자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시겠죠? 언제쯤을 보시나요? 제가 지금 이제 이 테마가 타는 그 시점이 바로 겨울철하고 내년까지 넘어가셔야 돼요. 봄. 내년이요? 그죠? 겨울에서 봄 정도. 요때까지 일단 내년. 보셔야 돼요.
한번 딱 시세 나오면 그때 수익 네. 챙기시면서 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지금 현재가에서 물타기를 하면 어떨까요? 자, 물타기 하는 자리 말씀드리죠. 지금 오늘 네. 같은 경우에 하락이 안 멈췄잖아요. 네. 내일장 정도에서 만약에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네. 네, 매수 단가 조금 더 낮추셔도 됩니다. 그럼 오를 때 물을 양봉 타나요? 나와야 돼요. 멈춘 자리 일단 나와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전해서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수고 멘토입니다.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메디퍼스트에. 네, 메디포스트. 예, 메디포스트 15만. 얼마에 갖고 계신가요? 네, 15만원, 15%에. 15만원에 15%. 예. 현재 가격대가 10만원대 초입이고요. 그리고 네. 15만원대가 올해 고점을 한번 돌파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언제부터 갖고 계셨나요? 올라갔다 내려올 적에 샀어요. 네. 올해 접근하셨던 거예요? 네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네. 네, 기다리시면은 매수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선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대신에 시간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네. 무슨, 또, 지금 현재 단계 올라갔다가 팔고 다시 또 내려갈 그런 기회 사는 거는, 그렇게는 어떻게 좀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회복했다가 또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은 또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무슨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지금 매수가까지 가는 거는 참 시간이 오래 걸릴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는 그런 찬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중을 늘리거나 네. 단가를 낮추는 전략은 어떤가 여쭤보신 예, 거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 네.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이제 네. 올라갈 걸 하는 그걸 모르니까, 지금 올라가면은 얼마까지 네. 올라가겠는지, 네. 지금 내일은 어떻게 될지, 거기 또 궁금하고요. 네. 우선은요, 지금, 15만원대에서 지금 10만원대까지 기다린 것은 정말 네. 오랫동안 잘 기다리셨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사실 기다리고 싶어 기다린 게 아니라 손절을 못해서 조금은 좀 무겁게 네네. 끌려오신 거죠. 그쵸? 네. 그러면은, 그래도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제가 네. 지금 현재 위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가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 뭘 하는 회사인지는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그쵸? 분명히는 몰라도 들어서는 네. 조금 대충은 알지. 쉽게 얘기하면은 줄기세포 관련된, 이 바이오 네네. 관련된 회사예요. 네. 근데 이 줄기세포 관련해서 이야기를 제가 이 주가 차트에서 이 이야기를 드린다면요. 과거에 줄기세포 관련해서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 당시에는요. 네. 2012년도 준비하면서 줄기세포 관련된 연구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 성체 줄기세포 관련해서 움직임이 컸어요. 네. 그리고 줄기세포가 그 이후부터는 여간 글로벌 네. 경기 침체 이후부터는 여간 이게 크게 시장에서 부각을 못 보였는데, 네. 줄기세포는 작년까지만 해도 크게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어요. 네네. 근데 올해부터 이 주가도 나아졌고,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네네. 이제 줄기세포 보면은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원조격의 국가예요. 근데 이 관련 법 규제 안에서는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해외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황우석 박사의 스캔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013년도 때부터 외국에서 관련된 법 규제가 완화됐어요. 네네. 그래서 2014년 다음부터는 다른 나라들은 줄기세포 관련 연구가 활발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 황우석 박사 스캔들 이후부터는 좀처럼 줄기세포 연구가 활발하지 못해요. 네네. 그리고 2015년도 왜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냐면은 저는 2015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메디포스트뿐만 아니라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군들 꾸준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이유는요, 다른 나라에서 법 규제 완화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법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도 또 메디포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줄기세포 기업들도 올해는 성적이 참 좋았어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네네. 자, 그리고 메디포스트는 어떻게 보면요, 여간 이제 시장에 관심 못 받을 때 4만 원에서 17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어요. 네네. 몇 배가 올랐을까요? 그쵸? 네. 4-5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른 거에 대한 숨고르기가 또 기간적인 조정이 좀 필요한 건데 네. 그 시기에 어머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네. 물론 조정을 일찍 끝낼 수도 있었는데 네. 기다리다 보니까 시장이 메르스도 있었고 또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네. 조정받고 지금 이제 가격 조정 마무리 짓고
이제 반등을 준비하는 때이기 때문에요. 또 다시 한번 또 지난 고점이 정말 고점인지 한번 테스트 과정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법 규제 완화도 됐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직포스트는 다른 사람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어머님은 일단 손실 중에서 만회하는 자리를 조금 더 빨리 탈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네. 너무 높은 가격이에요. 15만 원대면은. 네네. 자, 그래서 저는 흔히 말하는 이 물타기 그리고 혹은 비중 확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타기의 개념보다는요,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좀 더 남은 비중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 오늘이 10만 7천 원에 마감을 했는데, 차후에 10만 5천 원, 10만 원, 요 사이에 들어오면은, 비중을 확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확대해서 낮추면은, 만약 그래가 15% 들어가 낮추면은, 너무 오래 안 가고도, 그렇죠. 보겠습니다. 조금은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와야 어머님 매수가 근처이신데 그 자리보다는 좀 더 낮춰서 빨리 매수가 회복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차후에요. 매수가 회복할 때쯤에는 또 편입도 하시고 회복할 때쯤에는 연락 한번 더 주세요. 그때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명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인바디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 인바디요? 예.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매수는 47,000원이고, 비중은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47,000원에 60%요? 예. 자, 가격이 보니까, 네, 목소리가 조금 무렁차세요. 네. 예. 기분이 좀 좋아 보이시는데, 목소리가. 네. 보니까 이제. 얼마 때 매도 시점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통화 중에.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예, 예. 비중이 60%나 담으셨네요. 예, 예. 아, 언제쯤 매수하셨습니까? 예?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아, 며칠 안 됐어요. 아, 며칠 안 되셨어요? 예. 단기 수익을 일단 내셨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인바디는요, 60% 정도의 비중이면, 사실, 좀 비중이 좀 있죠. 일단 이 기업은 이제 체성분 분석기하고 이제 혈압계를 만드는 업체잖아요. 잠깐 이제 화면 잠깐 보시면, 이 안에 화면에 표시된 게 바로 이제 이 기업의 제품들이에요. 체성분 분석을 하는 제품들. 그리고, 팔찌형, 그죠? 피트니스 밴드도 있죠. 이 결국은, 지금 이제 웨어러블 기기하고 이제 맞물려서 이제 같이 또 발전하고 있는 헬스케어 사업, 접목을 해서 발전하고 있는 그 사업 부분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인바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헬스케어 업체들 중에서 대장주로 항상 부각이 됐는데 이 기업은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집니다.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고 봐요.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이 기업의 주가를 그냥 놔두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면 원체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이제 악재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시장이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언제 또 어디로 마음이 변심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비중 자체가 만약에 크지 않으셨다면 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일단은 비중이 60%시니까요.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마세요. 위쪽으로 제가 고점을 잡아드리는 자리는요. 바로 54,000원입니다. 기억하세요? 예, 54,000원. 54,000원에 매도. 다시 한번 54,000원까지 오게 되면은 돌파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비중이 많기 때문에 물량을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54,000원에서 절반 매도. 아시겠어요? 그리고 절반은 돌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반은 조금 더 지켜보세요. 아, 예. 아시겠죠? 일단 목표 주가 1차적으로는 54,000원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내왔는데요. 벌써 이제 또 맞춰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광무 멘토님, 공개방송. 네, 공개방송 준비했습니다. 네. 이 방송 마치면은 3시 40분부터 제가 공개방송 준비하는데요. 시장에 대한 여러 같은 변수가 또 새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대테러에 대한 급작스러운 변수 때문에 시장에 대한 투심이 조금 위축된 것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투심을 또 잡아낼 수 있는 개별주 시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개별 관련된 종목군들 이야기들 건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이 온라인 방송에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광무 멘토님께서 하셨는데, 자, 이번에는 전주로 내려갑니다. 전주. 지금 자세한 그 지역 내용은 이제 주소는 밑에 자막으로 나갈 거고요. 자, 시장이 어렵죠? 네, 분명히 어려우실 겁니다. 이번에 전주 지역에 내려가서요.
시장을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대비책,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주에 계신 분들, 시청자분들 모두 그 자리에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증시큐 여보세요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